이번에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태풍 마이삭의 특징과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태성 박사 나오셨습니다. 박사님, 태풍 마이삭이 이제 남해상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. 먼저 이번 태풍의 특징부터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? 네,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 중에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중심 기압이 950헥타파스칼이고 순간 풍속이 40km/s를 넘는 바람이 강하고 또 제주와 강원도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우가 내릴 정도로 강우가 많은 바람과 강우가 강도가 센 그런 태풍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예, 태풍 마이삭이 이제 일본 쪽으로 경로를 바꾸지 않고 곧장 직진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까? 네, 이번 태풍은 기존의 태풍과 좀 성격이 다른데요. 기존의 태풍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했는 반면에 서에서 동으로? 예, 이번에는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좀 이상한 태풍이 되겠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나라 우측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현재 그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동 경로를 볼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겠습니까? 네, 일반적으로 태풍은 우측 반경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예. 이번 태풍은 경남 해안에 접근을 해서 강원도로 나가는 그런 태풍인데 그 해안 지역이 해일이라든가 바람의 피해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고요. 또 특히 태백산맥을 따라서 이동함에 따라서 강원도 지역,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하천 침수라든가 또 산사태 등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그 태풍 마이삭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어서 이 홍수 피해도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? 이 부분은? 네. 이미 54일간의 긴 장마를 거쳐서. 그렇죠. 긴 장마가 있었죠. 예. 이미 하천 제방이 많이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산지가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 홍수로 인해 만약에 이번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발생한다면 그 제방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제방의 파이핑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산사태가 크게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재난경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경보가 있을 때는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지난 집중호우 때에도 산사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? 네. 이번에도 산사태 가능성이 있겠죠?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? 네, 이미 산사태가 심각 수준에 이르렀고요. 그 경보도 심각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산사태는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미리 사전에 대비한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이미 그 산사태를 대비해서 대피를 하고 있지만 그 이미 대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경보 방송에 따라서 대피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예. 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는 시간이 공교롭게도 이 대처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여서 좀 걱정인데요. 야간 시간대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네, 야간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동을 자제하시고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그 강풍에 의한 그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서 그 창문을 깬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꼼꼼히 대비를 하시고요. 또 이 정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시고 가스 차단이라든가 전기 차단 이런 것들을 꼭 하신 다음에 대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, 특히 지난 집중호우 때 부산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? 이 차량 침수 시의 행동 요령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예,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예. 먼저 침수가 되었다면 진입을 하지 말고 우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. 또 특히 차량에 침수가 되어 있다면 차량 바퀴에 2분에서 3분의 2 정도가 잠기면 그 부력에 의해서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빨리 이동을 하시거나 차량에 나와서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. 만약 침수가 되었다면
창문을 깨고 탈출하시고 이렇게 깰 것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시다가 차분히 기다려서 가슴까지 그러니까 외부와 차량 내부의 물 높이가 같아지면 창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그때 열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. 지하 차도에서 침수가 됐다면 탈출 후에 높은 곳으로 차량 위라든가 이런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하셔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이 되었다면 급류 반대편으로 빠르게 탈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,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